열심히 사는데 통장은 그대로입니다. 저축도 하고요. 아끼기도 하죠. 근데 10년 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도 운도 아니에요. 돈을 불리는 원리를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같은 월급, 같은 기간,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월급날이에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카드값이 나가고요. 관리비도 나가고요. 저축할 거 이체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매달 반복됩니다. 뭔가 쌓이는 느낌이 없어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결과가 안 보이는 거죠. 매달 이자를 확인합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보는 거죠. 몇백 원? 많아야 몇천 원입니다. 그걸 보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뭔가 달라지긴 하는 건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죠. 열심히는 하는데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 방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으면 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으는 것과 불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모으기만 하면 커질 것 같잖아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10년 전에 100만 원이랑 지금의 100만 원은 달라요. 불리는 구조가 없으면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열심히 모은 돈은 사실 조금씩 가치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모으기는 해봤어요. 적금, 예금, 그게 다였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느꼈어요. 이 방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로워질 수 없겠다라는 걸. 그때부터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본론으로요, 돈이 왜 불어나는지 그 원리를 얘기해 볼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숫자면 충분합니다. 처음엔요, 내 돈이 일을 해요. 그러다 그 돈이 번 돈도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이걸 복리라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엔 느리고 나중엔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데 딱 하나의 숫자만 알면 됩니다. 바로 72예요. 72를 수익률로 나눠요. 그게 내 원금의 2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수식어 같은 건 없어요. 72 나누기 수익률, 그게 전부예요. 연 6%의 수익률이라고 하면 72 나누기 6, 그러면 12년이죠. 12년 뒤에는 원금의 2배예요. 처음엔 느리게 느껴져요. 근데요, 이 2배가 된 돈이 다시 2배가 되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쌓일수록요, 속도가 붙는 구조거든요. 연 8%면요, 9년이에요. 9년마다 2배죠. 27년이면 2배씩 3번 늘어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요, 이 구조가 다르면 이렇게 달라져요. 수익률 차이가요, 시간과 만나면 격차는 복구가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의 자산의 95%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11살 때 첫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복리가 쌓이다가요, 후반부에는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빠른 수익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전략이에요. 처음에 이 72의 법칙을 봤을 때요, 솔직히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계산의 공식이잖아요. 내 나이, 내 상황에 직접 대입해 봤을 때는 근데 달랐어요. 지금 시작을 안 하면 나중에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이제 원리를 알았어요. 복리, 시간, 72의 법칙. 근데요, 이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요,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다이어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을 빼려면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왜 못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복리가 좋다라는 걸 알아요. 72의 법칙도 들어는 봤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은 미래보다 지금을 훨씬 더 크게 느껴요. 30년 후 2배보다요, 지금 이 치킨 한 마리가요, 더 당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문제는 이 본성이 복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싶은 마음, 지금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 그게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적이 뭔지를 알아야 막을 수 있어요. 저도 원리를 알고 나선요, 3번 시작하고 3번은 또 흐지부지 됐어요. 한 번은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 번은 급하게 쓸 일이 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은요, 그냥 귀찮아서였어요. 매번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다 핑계였죠. 원리를 아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안 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이 말이 사실 가장 위험해요. 여유가 생기는 날은 앞으로도 안 옵니다. 월급은 올라도요, 대출이 줄어도요, 항상 쓸 곳들이 생기거든요. 복리는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10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 그 사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격차를 만듭니다. 나중에요, 2배로 넣어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돌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복리가 가진 가장 냉정한 성질입니다. 막 시작했을 때에요, 1달, 2달이 지났는데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써야 될 돈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통장 잔고를 봐도요, 달라진 게 없고요. 그때 딱 이런 생각이 와요.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이 시점에요, 대부분 멈추거든요. 근데 이때가 복리가 조용히 쌓이는 구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가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포기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달라졌을 그 시점이요. 복리는요, 기다림에 보상을 주는 구조거든요. 저는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했어요. 1년 안에 뭔가 달라지길 바랬던 거죠. 근데요, 복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지나야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한 순간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빠른 결과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좋은 전략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지루해도요, 버티는 것, 흔들려도요, 구조를 유지하는 것. 그게 복리의 진짜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고 나서도요, 몸에 이 배이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이거든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실제로 작동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진 것 중에 시작할 수 있어요. 노동소득은요, 내가 일한 만큼 돌아와요. 내가 쉬면 어떻게 되죠? 멈추잖아요. 근데 자본소득은요, 내가 쉬어도 들어와요. 이 구조의 차이예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시작하면요, 누구든 이 구조에 올라탈 수 있어요. 노동소득만으로 10년을 보내면요, 통장엔 10년치 저축이 있어요. 자본소득 구조로 10년을 보내면요, 돈이 스스로 일하고 있어요. 시작점 똑같았죠. 근데요, 도착지가 다릅니다. 월급도 같고요, 저축액도 비슷한데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빠른 수익을 쫓으면요, 시간이 적이 돼요. 조급해지거든요. 근데 복리에는요, 시간이 아군이에요. 오히려 그냥 오래 놔둘수록 더 크게 불어나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요, 빨리 버는 것보다 오래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1년 수익률에 흔들리면 안 돼요. 10년, 20년 그림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에 집착을 해요. 근데 복리에서요, 더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쫓다가요, 짧게 끝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오래 가는 게 맞아요.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요, 10년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반대로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3년 안에 끝나면 복리는 작동을 안 합니다. 못해요. 기간이 먼저입니다. 수익률은 그 다음 얘기예요. 중간에 흔들립니다. 무조건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그 흔들림이 복리를 부수는 타이밍이에요. 흔들릴 때 멈추면 그게 끝이 되거든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는 걸 미리 알면요, 버티는 게 오히려 쉬워집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흔들림을 없애는 게 아니라요, 흔들려도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원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단기 결과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수익이 나도요, 수익이 안 나도요,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게 먼저가 됐거든요. 처음엔 불안했고 중간에는 의심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익숙해지니까요,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게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5년이 지나잖아요. 내가 일하는 돈과 내 돈이 일하는 돈이 같이 쌓여요. 월급이 전부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요,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변화예요. 나 혼자 벌고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 자고 일어났는데도 뭔가 조금씩 쌓여있는 느낌. 이게 처음엔 미비해요. 근데 그 느낌이요,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됩니다.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냐고 했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돈 일부가 내가 안 쓰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들고요, 유지하는 것. 그게 구조예요.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 시작해서 오래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복리는요, 크기보다 기간에 반응하거든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구조의 첫 번째 조각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연결됩니다. 복리의 원리, 72의 법칙이란 숫자, 지금 당장을 원하는 본성, 그걸 넘어서는 구조 만들기, 이런 흐름이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원리, 심리, 구조, 이 세 가지가요, 맞물려야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간이 그것을 키우게 두어라.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단순한 걸 오래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이 결국 다른 결과를 가져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원리를 알았으니까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근데요, 그 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멀지 않아요. 오늘 이미 절반은 왔습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내가 손대지 않는 돈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에요. 그게 구조의 시작입니다. 금액은 작아도 돼요. 복리는 크기보다 기간에 반응한다고 했죠. 오늘 첫 번째 조각을 놓는 거,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요. 불안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년 전에만 시작했어도 좋았겠죠. 근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앞으로의 시간 중에 가장 빠른 시점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작한 사람은요, 1년 뒤에 자신한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저도 5년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면서 더 바라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냐고요? 자본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걸 실행했고요. 연에 50억이라는 매출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시발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루 잡아서요,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능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댓글에 제가 신청서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하시고 댓글에다가도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만큼은 꼭 실행하시고 성공하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